오촌TV 976회 프란체스카 여사의 난중일기 6.25와 이승만 대통령 10회 제2부 낙동강 방어선에서 대통령의 역할 친정에서 보내온 격려 편지를 만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친정에서 보내온 격려 편지 8월 3일 어젯밤에는 미군기들이 밤새도록 상공을 선회했다. 소련이 46대의 비행기를 지원, 곧 공습이 있을 거라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미군 폭격기들은 북한 내의 모든 비행장을 폭격한 다음 비행장 상공을 선회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며칠 동안 우리는 왜 비행기들이 부산하게 왔다 갔다 하는가를 곰곰 따져보았다. 알고 보니 이 비행기들은 목포물 상공을 4시간 정도 선회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다. 확실히 이 방법은 목포물을 폭격하고 나서 곧장 돌아오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었다. 며칠 전 무초 대사가 찾아와 각하, 이제 우리도 무언가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한 말이 떠올랐다. 어젯밤에는 실로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하와이에서 새로 도착한 병력이 30여 대의 탱크를 앞세우고 진주 외곽지대에 와 있던 공산군을 격퇴 중이라는 보고가 들어왔던 것이다. 우리는 이 소식을 듣고 모두가 기뻐했으며 기분도 훨씬 좋아졌다. 더구나 적군은 식량과 연료 그리고 탄약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이제 미국인들이 기어코 공산주의자들을 밀어붙이겠다는 결의만 하면 되는 것이다. 오늘 아침 국방장관이 와서 동부 전선에 있던 이명의 한국군 대령이 후퇴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령들은 지금 상황에서도 현 위치를 고수할 자신이 있으며 허가만 내려지면 더 앞으로 진격할 수도 있다며 후퇴 명령을 거부했다. 이 대령들은 후퇴하는 것은 국가에 대해서나 미국인들 자신에 대해서나 자살행위와 다름없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워커 장군은 이 사태에 대해 몹시 신경을 썼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아군이 왜 후퇴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성명을 내주도록 요청했다.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진격할 만큼 충분한 양의 미국 보급물자가 도착할 때까지는 미군만 남쪽으로 후퇴하고 한국군은 계속 현 전선을 고수하는 작전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 당시 한국군의 안동 예천 등지에서 후퇴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다. 미군들이 김천을 포기하고 외관으로 후퇴하게 되자 전선은 더욱 남쪽으로 밀려 내려왔다. 한국군 17년대와 좌우 엄호를 받고 있던 일부 미군 병력은 거창에 주둔하고 있었으나 어젯밤 전투를 치르고 나더니 고령으로 후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한국군은 후퇴하기를 거부했다. 후퇴하던 미군들은 이들 한국군에게 무기를 넘겨주고 고령으로 떠났다. 한국군은 이 무기를 들고 거창을 지키고 있었다. 한국군들은 남강을 따라 방어선을 구축하기로 원했으나 후퇴한 미군들은 낙동강에 방어선을 만들고 있었다. 워커 장군은 오늘 아침 드디어 미군과 한국군이 똑같은 무기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워커 자신이 한국군이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있는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취한 조치다. 대통령은 지난 일주일 내내 한미 양국군에 똑같은 무기를 제공해야 된다고 입이 닳도록 주장해 왔는데 이제야 미국 측이 무기 제공에서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워커 장군은 또 한국 경찰에게도 완전 무장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 경찰은 국군이 북진할 때 도처에서 준동하는 공산 게릴라들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는 기대에 있었다. 이제 워커 장군도 한국군이 얼마나 결과적으로 견제할 우수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또 한국군이 없다면 미군은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군들은 아직도 방어선을 좁히는 것이 잘못된 전술이라고 믿고 있다. 좁은 방어선을 공격하는 적군의 힘도 훨씬 강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제 어쩔 도리가 없었다. 미국 측의 계획은 이미 수립이 완료됐고 이제 이를 실천하는 일만이 남았다. 빈의 친정에서 언니 베타가 디프레세의 특파원 편에 비타민과 편지를 보내왔다. 끝까지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격려 편지였다. 어머니는 우리나라의 전쟁이 터지는 소리를 듣고부터 근심으로 지새우며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회복을 기원하는 금식 기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다. 요즘은 친척과 이웃들은 물론 단골 가게 아주머니들까지 합세하여 어머니와 함께 금식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곳에 시집 온 게 1934년 17년 동안이나 떨어져 그립던 어머니다. 어머니의 인자하고 따스한 얼굴이 떠오르며 흐르는 눈물을 제할 수가 없다. 어머니는 내가 대통령과 결혼하는 걸 반대했었다. 독립투사와 정치가의 아내보다는 평범한 가정주부가 되기를 원했다. 그때도 어머니를 괴롭혔고 지금 또다시 어머니의 마음을 쥐고 있으니 무료막심한 딸이다. 나이 많은 남편을 따라 먼 나라로 시집온 딸 때문에 단 하루도 마음 놓고 지내신 적이 없는 사랑하는 어머니.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나면 꼭 찾아볼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라며 나는 속으로 떼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결국 한국 동란 중에 돌아가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훗날 프란체스카 여사의 해고, 대통령은 장래에 돌아오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사정이 빈까지의 예비도 문제였지만 한시라도 대통령 곁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라 엄두를 못 냈다. 8월 8일 지난 며칠간은 일기를 쓸 경향이 아니었다. 한국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려는 미군들의 작전에 협조하기 위해 철수했다. 해병대는 진주 근방에서 2일간 작전을 수행했다. 미군들은 다음날 진주에 도착할 수 있다고 공언했으나 이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들은 아직도 전투 중에 있다. 어젯밤 약 2,000명의 적군이 낙동강을 넘어 미 24연대가 있는 창녕까지 진출했다. 처치 장군이 그곳에 있었으나 자신의 위치를 방어하지를 못했다. 아침에 국방장관이 왔다. 전반적인 전황은 별로 좋지 않았다. 왜냐하면 미군들은 적을 교란시키기 위해 아무 곳에서나 진격하는 걸 꺼렸기 때문이다. 미군들은 오히려 적이 공세를 취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소극적으로만 나가다가는 모든 방어선을 잃어버릴지 모른다. 미군은 계속 더 많은 병력과 장비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만 있었다. 반면에 적은 방어선 도처에서 준동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을 편지로 썼다. 나는 이 편지들을 장대사와 올리버 박사에게 전달해서 대통령의 뜻이 각계에 알려지도록 했다. 오늘 정오에 라디오 뉴스를 들으니 한국전에는 던커커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프랑스군이 이곳에서 후퇴한 데서 유래됐다. 필사적인 철수 위기, 긴급 사태를 가리킨다. 던커커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그러나 어젯밤부터 총소리가 점점 가까이서 들려왔다. 이제는 총격전이 사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미군들은 기대 이상으로 잘 싸우고 있기는 하다. 미군기들이 계속 출격은 하고 있으나 적군을 완전 분쇄하거나 적의 사기를 꺾어놓는 것 같지는 않다. 우리가 신념을 잃지 않는 한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줄 기적을 바랄 뿐이다. 워커 장군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는 진정으로 한국을 사랑하는 것 같다. 이제 워커 장군의 전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을 삼가해야겠다. 대구의 더위는 한층 더 기승을 부렸다. 물 사정도 예사가 아니었다. 물이 부족해서 우리 내외 빨래도
물사정을 봐가며 해야 했다. 가족들은 서울에서 남겨두었거나 도중에 뿔뿔이 흩어져 홀로 내려온 정부 요인들이나 황비서관, 경호원들은 옷을 사입을 형편도 못 되었다. 그 바람에 군복을 얻어 입었고 빨래도 손수했다. 남자들 빨래 솜씨는 비눗물이 덜 빠지게 마련이다. 가끔 지사간저 뒷마당 빨랫줄에 땡물이 덜 빠진 난방셔츠가 널려있어도 물이 기해 손봐줄 수가 없었다. 여기저기를 깃거나 올이 다 낡아 구멍이 나기 직전의 빨래들이었다. 너무나 딱한 건 팬츠였다. 해지기 직전의 천조각에 불과했다. 나는 노벌 참사관이 갖다준 침대 시트로 침모와 함께 밤새껏 말라 벤츠를 여러 장 만들었다. 이 벤츠를 조지사 부인에게 주어 직원들 숙소에 갖다 놓도록 했다. 지사관저 앞에 있는 양조장과 덩치가 좀 큰 집들은 서울에서 내려온 정부관리와 사회각계 인사들의 공동 합숙소였다. 방이 부족해 모두들 새우잠을 자거나 차례가 늦은 사람은 앉아서 자는 경우도 허다했다. 밤중에 누군가 화장실을 다녀오면 그때는 자던 자리를 뺏기는 것으로 알았다. 자동차가 부족해 지프에 4~5명씩 끼어 타는 콩나물시루 신세들이었다. 장관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너나없이 덩어리에 땀띠가 나도록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그래도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 너무나 충성스런 사람뿐이었다. 8월 9일 전시 내각이 긴급 소집되었다. 이 자리에서 치안경찰을 45,000명으로 전투경찰을 40,000명으로 각각 정강하는 문제 등 몇 가지 긴급한 현안이 진지하게 논의됐다. 우리는 경찰에 대해 유엔군이 북진할 때 치안을 유지하고 준동하는 공산 게릴라들을 격퇴하는 임무를 부여하기를 원했다. 전시 내각은 또 비상시에 정부를 어디로 옮겨야 하는 문제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최악의 경우 정부는 제주도로 옮겨야 하겠지만 자신은 대구를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종공 기자들은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1시간 내로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하라는 통고를 받고 있었다. 대부분의 비행기들은 이미 떠나버렸다.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았는데도 미군기들의 활동이 전혀 없었다. 적군의 탱크 10대가 외관을 건너왔다. 미군들은 계속 후퇴만 하는 것 같다.